관계가 주는 족쇄가 또 있다. 전형적인 정답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굳이 뭐 인생을 살 필요 있나? 이렇게 손가락을 들지 말고. 안녕하세요, 마리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네. 네. 저는 강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양복쟁이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정은 지금 집에서 집안일 재택근무, 재택근무하는 중이고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하더라도 야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일 끝나고 야근할 거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저는 어렵네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아버지랑 좀 트러블이 많았어요. 예. 지금도 썩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미투? 갑자기 커밍아웃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적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고 가족이라는 게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바운더리인가 라는 생각을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내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보니 이 가족이라는 것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성의 희생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저는 남자가 무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저한테는 짐이었어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욕망에 충실하게 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쓰레기적인 근성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개가 맞닿는 지점이 젠더였던 것 같아요. 관계가 주어지는 안정감도 있지만 관계가 주는 족쇄가 또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관계가 주는 족쇄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족쇄로부터 좀 자유로우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관계들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저는 젠더에 맞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여행을 오래 갔다 왔거든요. 그 전형적인 정답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대학교 잘 가가지고 그다음에 회사까지 되게 잘 갔어요. 그다음에 결혼도 뭐 없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부감인 교사랑 결혼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턱 먹힌 거예요. 자녀를 갖는 거 갑자기 딱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남자보다는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더 빨리 취업했고 좀 더 빨리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도 이제 애를 낳겠지 싶었는데 그때부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굳이 뭐 인생을 살 필요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여행을 오래 갔다가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갔는데 이 젠더 학문을 처음 만났는데 이거 좀 더 날 좀 더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답 인생을 살았던 삶에서 좀 더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비껴났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결혼 다음에 그 출산 및 육아였을 텐데 비껴나보면 되게 생각보다 외롭거든요. 뭐 쟤는 참 자유롭게 산다라는 말뿐인 거고 어쩌면 뭐 지 좋은 대로 산다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게 어떤 삶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무언가 기댈 게 필요한데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겠다. 뭐 남자라면 무슨 임원자리 몰라야지 뭐 아니면 무슨 한 획을 긋는 학자가 돼야지 뭐 이런 거의 얘기를 가장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젠더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무거운 짐이나 뭐 맞는 방식 혹은 뭐 정답이라고 했던 거에서 벗어났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거가 젠더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근데 그 여성들한테는 억울함이랑 그 고난의 역사거든요. 예, 그건 좀 결이 되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젠더 학문을 하는 여성들을 페미니즘을 만났을 때 여성들이든 아니면 성소수자 대부분들이 굉장히 큰 격정에 빠진다는 거죠. 예, 왜냐면 나를 억압했던 그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이쪽 젠더 얘기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억울함, 빡침을 조금은 내가 알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인생의 큰 아주 전환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유든 억압이든 그게 좀 더 개인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조금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젠더 쪽이 아닌가 싶어서 하게 됐고, 뭐 그때도 그 제가 차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젠더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이 얼굴로도 우호적이에요. 나는 되게 쓰레기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네. 어차피 편집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털지 말고.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 어저께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할까 기획하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했던 문장이 그거잖아요. 페미니즘을 모르면 꼰대다. 아,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걸로도 책을 쓸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페미니즘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세상의 꼰대는 상대방의 입장이 없는 사람, 내 입장만 중요한 사람. 아니면 내 기준만 맞는 사람,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꼰대죠. 그래, 네가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러면 안 돼. 존나 많이 들었어. 그치. 알겠는데 이런 거. 알아.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슨 하는지 아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뭐 힘들어. 뭐 그러면은 세상 살기 어려워.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근데 이런 게 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이제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고 하기 전에 좀 자제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페미니즘을 모르면 꼰대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름답고 멋있게 늙어가야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저는 좀 어차피 늙는 거 그렇죠. 좀 흉하게 늙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하게 늙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굴은 별 수 없어. 얼굴은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풍기는 분위기나 인상이나 인상이나 뭔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이 그래도 조금 호감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페미니즘이 좀 아름다운 미중년을 꿈꾸는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꼭 내보내세요 이거는. 아이씨. 나도 그래요. 미중년까지 모르겠는데. 네. 중년을 좀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냥 수더분하게. 많은 사람들과 좀 더 풍성한 중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페미니즘이 필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억압 혹은 저항의 대상이 됐던 여성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집단이죠. 그 집단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뭐 평등 혹은 또 서로의 개인 자율성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된다면 그거가 가장 큰 사회적인 신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 개인만의 뭔가에 자기의 어쩌면 그게 소수성일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마이너리티라고 얘기했던 그 마이너리티가 어떤 개개인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랑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일베나 메가도 마이너리티긴 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이런 걸 계속 감추려고 이렇게 표현으로서 되게 막 세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무슨 다 대부분 성기 얘기잖아요. 뭐 대부분 모든 단어에 성기가 들어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그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도 성기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에도 벗어나지 못한 듯한. 네. 그게 약간 뉘앙스가 좋잖아요. 약간 그 사람들이 약간 그거를 항상 터부시하면서도 항상 듣고 있어. 항상 모든 욕은 삶이랑 가장 밀접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서양에도 퍼킹이 있고 한국에도 C8이 있고 약간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글로벌한 것 같아요. 여기랑. 그렇죠.
여성주의 어떤 첫 수업 젠더 수업에서 여대에서의 수업을 했었는데 자기의 성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 예. 그거가 되게 쉽지 않대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굳이 보려고 이제 거울을 들고. 예, 그 마주하는 거 자체를 왜 터부시냔 말이지. 그거 왜냐면 여성들이 정숙하고 성이라고 하는 섹스 이런 거를 그 가장 가족에서 애를 낳는 용도로만 써야 되지. 예를 들면 무슨 성적인 만족감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가둬놓았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터부시 되는 것들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다음 성적인 것도 되게 양지로 양성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굉장히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뭐 성폭행이라든지 뭔가 그런 도찰이라든지 뭔가 그런 뭔가 사회적인 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그럴수록 욕망하잖아. 예. 사람들이 그럴수록 욕망. 금지될수록 욕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아예 그냥 다 드러내 놨을 때 오히려 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욕망이 왜곡된 욕망이 발현될 이유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거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또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 꼰대 얘기에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가부장적인 세대가 이제 끝났다. 아버지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휴가인데 왔어. 나 어색하잖아. 왜 왔어? 봤더니 밥을 안 주니까.